안녕하세요. 자, 우리 투자에너빌리티 오늘도 낙폭이 좀 심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 초에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4.8%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3% 정도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두산에 어떠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원전에 어떠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 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3% 정도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을 끌어줘야 되는 주도 섹터들이 모두 다 엄청나게 폭락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강한 수급과 함께 신고가를 써주었던 종목들까지도 엄청나게 폭락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화라는 종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한화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파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 모조리 다 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대장주들 한 번씩 다 살펴볼게요. 자, 로봇 관련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라인 61선과 22선을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이탈을 했고요.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반도체 대장 하이닉스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그리고 이 종목 서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지만 저PBR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어제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갭상승을 해주더니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AI 쪽에서 항상 대장 부대장을 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얘도 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 지수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약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 해외 증시를 다 본다고 하면 해외 증시는 지금 0.5%에서 1%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보다는 약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미국이 다우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주었고 나스닥은 약간 빠졌지만 다우가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약한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유럽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또 유독 이렇게 강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전 섹터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전 기술을 보면 21선까지 강력하게 이탈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한전 기술을 보면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죠. 자, 두산보다 상승폭도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21선까지 강하게 좀 이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도 7%가 넘는 하락 보여주면서 지금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BHI 실적이 사실상 가장 좋고 원전 원래 오리지널 대장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장초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20선을 또 이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LNC를 보면, 자, DLNC 어제와 오늘 괜찮은 흐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폭락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도 이렇게 21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대장주고 네임밸류가 가장 훌륭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반등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밀릴 것인지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자, 프로그램이 장 초까지 30만 주 매수를 해주었는데 80만 주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도 70만 주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좀 계속적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현재 이 프로그램의 주체는 좀 외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초에 계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2위, 3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오늘 이러한 낙폭에는 좀 한 가지 이유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한국 석유가 이렇게 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석유 관련주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자, 흥부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주 STX 그린로지스 오늘 9%까지 갔다가 현재 3%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흥하해운
15%까지 갔다가 지금 9%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흥하해온 미국 정보 당국에 의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 움직임 포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가 오늘 10시 20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란과 완전한 협상이 끝나고 지금 가자 지구까지 추가적으로 협상을 끝내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러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지수가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고, 요거 외에는 제가 아무리 어떤 뉴스를 다 찾아봐도 뭐 미국발이나 어떤 전쟁발이나 아무런 악재 뉴스가 나올 게 없어요. 특히나 원전 관련해서도 전혀 악재가 나온 게 없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주도 섹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느 자리에서 두산이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우상이 나올지, 요거는 오늘 종가나 지금 장중에 강한 수급 이 형태를 좀 살펴봐야지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원전에서, 자, 어제 제가 원전 모든 섹터 종목들을 다 말씀드렸죠. 어제 자리가 가장 강력한 지지 자리, 그리고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자리를 전부 다 지켜주었었다는 거예요. 한전기술, 한국전력, BHI, 우리기술, DLNC 전부 다 좋은 자리에서 바닥이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수 따라서 이렇게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제의 저가를 다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21선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21선 밑으로도 흘러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갭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세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정말 원전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5만원대, 4만원대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개인 주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두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원전에 리드를 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떠한 원전주들이나 SMR주들은 두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미국의 투자자들도, 그리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도 당연히 우리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밀어버린다? 이거는 사실상 좀 너무 어렵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의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날의 시가가 59,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가 59,500원이었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맹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수 차트를 보면, 자, 오늘 두산과 함께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수 차트와 오늘 우리 두산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 보여줬죠. 두산도 지금 똑같이 지수와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일단 확인이 됐고요. 자, 지수가 지금 11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수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서 11선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도 함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갭자리가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두산과 우리 지수도 함께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면 21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여기까지 단번에 밀어버린다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해외 지수 차트를 보면, 자, 나스닥은 어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 자리가 5일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무리했죠. 자, 그런데 다우,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실상 다우랑 똑같이 보셔야 돼요. 나스닥은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코스피는 다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우가 이렇게 플러스 0.9%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11선 위로 다시 올라타 준다고 하면 우리 두산도 다시 한번 어제의 시가, 다시 한번 어제의 종가,
62,500원 또는 62,900원 이 자리 위에서 마무리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해주는 8만원대까지도 이번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산은 항상 프로그램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과 지지를 받는 자리들에서 항상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프로그램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 엄청나게 좀 하락이 많이 나오긴 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내일부터 갭상승 또는 다시 한번 우상향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 다시 한번 위로 올라서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자, 제가 과거 패턴을 좀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자 14만원 갔을 때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의 차트를 보면 자,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 보였다고 했고 요 패턴이 안 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 패턴이 지금 요번에 62,500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갔었던 그저께 자, 그때의 패턴이 지금 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날과 이날의 패턴이 지금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이 패턴과 이 패턴 요 두 개의 패턴이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보세요. 자, 이때 61,500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했고 이때 65,000원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8만원대 고가를 써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5만원 초반대나 4만원대 조정까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원전주를 바라보는 모든 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여기까지 밀어버린다? 이거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자 최고가 14만원까지 갔던 자리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를 가는 상한가 자리가 81,200원이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81,000원이었죠. 그런데 여기 고가가 81,700원이었어요. 그러면 81,200원, 81,000원, 81,700원 모두 다 근접을 하고 있는 자리가 오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지금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가가 74,100원 곱하기 0.75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25% 하락한다고 하면 55,500원. 자, 그러면은 74,100원 곱하기 0.78 정도 해본다고 하면 78,000원. 그리고 74,100원 곱하기 0.8 그러면은 59,000원. 20% 정도 빠진다고 하면은 59,300원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자리에 가볼게요. 자, 59,200원 정도 한번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59,200원. 오늘의 저가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20선이 58,500원. 58,500원. 아까 얼마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 21% 정도 하락하는 자리가 21선 자리 정도 되면서 지금 이 자리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반등을 못하고 이 자리까지 깬다고 하면 20선 터치보다는 차라리 20선을 더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현재 지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낙폭이 미국 대비해서 너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갭자리나 추가적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 이 자리까지 밀어버린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주에는 저는 지수 조정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이 나와서 11선 위로 올라타준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미국과 커플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등보다는 약간 좀 며칠 한 3, 4일이나 뭐 4, 5일 정도라도 좀 횡보를 해주는 모습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어제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안에 8만 원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모든 관점에서 지금 주도 섹터들,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미국 관세나 뭐 전쟁이나 어떤 부분 모든 악재를 다 대입을 해봐도 두산만큼 좋은 회사는 좀 생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두산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지수 엄청나게 좀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자,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 놓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이유, 자, 뉴스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악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경북도 500억 규모 에너지 벤처펀드 조성, 원전 수소산업 육성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군산을 시작으로 해서 자, 서부 발전, 남부 발전, 중부 발전이 있어요. 자, 세 개의 발전 기업들이 자, 모두 다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SMR,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든다고 얘기했죠. 이게 한 지역당 4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성공을 한다고 하면 4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4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1조 원이 넘어가는 국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산은 SMR과 수소를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폭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 한국전력이나 뭐 한전기술, 이렇게 한수원 같은 회사들보다도 더 강한 버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전 해체주는 테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들은 일단 제끼고요. 한전에 비해서 얘들은 그냥 원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얘는 가스 터빈도 있고요. 수소도 있고 AI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고 SMR도 있고 담수화 산업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더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버틸 수밖에 없고요. 자,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최초 사고 저항성 핵연료 시범 집합체 장전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전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연수 시험을 착수했다고 해요. 기존에 있던 핵연료보다 더 안전한 핵연료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원전의 문제 한 가지는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단 한 가지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정성까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전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술을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SMR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SMR 기업들이 한수원과 함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역시 모든 SMR 기업들의 계약 관계에 있고 투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죽지 않는 이상, 한수원이 죽지 않는 이상은 두산은 무조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튀르기에 연말까지 원전 두고 계약 목표, 신옵트라키아 사업자 선정 가속화. 여기는 7,700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체코가 2기가와트였죠. 그러면 여기가 26조였습니다. 그럼 7.7이면 약 10조 원 정도 사업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15년간 원자로 150기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원전 산업도 미국을 추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중국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오히려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중국이 사우디에 한국의 70% 가격 제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중국은 이미 태양광 안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 태양광에 박힌 칩 때문에 모든 전력이 한 번에 차단되고 박살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2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우디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우디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이 안보 문제가 걸려있는데 중국과 손을 잡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유럽과 미국들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큰 돈과 더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오히려 호재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조선업도 보면 자, 중국이 현재 미국보다 50척이 넘어가는 군함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50척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이 조선해양법 강화를 하면서 군함을 90척을 더 만든다고 하면서 무려 1600조를 쓴다고 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적인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이 원전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대통령 사우디와 뉴질랜드 정상과 연쇄 첫 통화, 교류 확대.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자, 국방, AI, 첨단 기술,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원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원전을 다시 한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지원을 하냐 안 하냐, 요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원전은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SMR과 수소는 어차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준은 따내야지만이 우리 정부에서 자기네 치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원전 수출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렇게 기사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원전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계속적으로 두산이 버텨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어제 저점을 좀 깬 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현재 뭐 원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고 모든 주도 섹터들은 더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은 굉장히 좀 강하게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실 때가 아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기회를 잡아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종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59,100원 요 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